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검찰 정상화 입법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국임당의 발악으로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고자 안건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기구로서 위원회의 최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박강원 법사위원장은 국임당의 21일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인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힘당에게 배정된 안건위원은 2명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은 3명, 그리고 무소속이 1명인데 그 1명이 바로 양양자 의원 대신 용감하게 당을 탈당하면서까지 희생한 민영배 의원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양양자 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보임을 시켰으나 양양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잠수를 타자 곧바로 민영배 의원을 투입시킨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했던 양양자가 민영배 의원이 탈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느닷없이 나타나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 조정위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면서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 더 숙고합시다. 제 한몸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말이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적 소명인 걸 알면서 지금 시대에는 안 하겠다는 말은 대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시대는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제 한몸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검찰 개혁을 반대하겠다는 그 투지가 정말 가상합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이 되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 조정위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신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법사위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람인데 왜 처음부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임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지도부와 소통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뒤에서 뒤통수 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자가 더 경악할 사람 아닙니까? 여튼 다시는 볼 일 없을 듯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똥줄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검찰은 연일 모든 검사들이 이런저런 회의를 통해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있고 방송 인터뷰에도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인터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차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인지 하는 곳에서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을 내란 음모와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는 웃기지도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발장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검수완박에 관한 모든 법안 시행을 강행하고자 밀어붙이는 주범이자 공범이다. 검수완박은 국민의 사법 절차 접근권 침해, 공소시효에 대한 책임 소지 공방 등 위헌 소지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내란 음모,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에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탐욕과 사익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적 의회 정치를 포기하고 그동안 저지른 전행과 비리를 덮고자 한다. 이는 각 진영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아울러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상설특검 제도로 민주당의 검수 완박에 맞서겠다고 했으나 이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검사의 범죄 수사권이 박탈된다면 경찰 협조 없이는 상설특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게 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고발장에서 느닷없이 한동훈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상설특검 권한을 갖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수사권을 뺐으면 결국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검찰처럼 한동훈이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을 고발했던 단체도 바로 이들입니다. 고발장에서 한동훈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유시민 이사장을 고발한 것도 뭔가 좀 냄새가 납니다. 윤석열 때는 법세련이 난리를 치더니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앞서 법원 행정처 차장인 김영두 차장이 기소수사분리 입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국회 논의가 우습냐라고 직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현직 광주고검장인 조종래 검사가 김용민 의원에게 이러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개 공무원이 국회의원에게 저러한 문자를 보냈다는 것, 단 겁박성 문자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죠. 이에 김용민 의원은 이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문자인가요? 이처럼 저기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곧 저에 대한 보복 수사 준비하겠군요. 이라고 짧고 굵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답변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건 누가 봐도 겁박성 메시지입니다. 이거 결코 좌시할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국민팔이를 하는데 이 도대체 저들은 어떠한 국민들을 그렇게 팔까 싶습니다. 수사권이 없어지면 어차피 업무량이 줄어서 할 일도 없을 텐데 대대적인 인적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윤석열 인수위에서 전체 공무원 수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조직 진단을 거쳐서 감축을 한다고 합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전면 개편하자는 것이죠. 윤석열 인수위 관계자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안 된다면서 공무원 정원 동결이 작은 정부의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죽어라 공부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은 기정사실이 된 듯합니다. 물론 아예 안 뽑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인력만 뽑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취업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됐습니다. 조직 진단 후에 구조조정을 한다는 건데 시범 케이스로 검찰 조직부터 대폭 줄이면 될 듯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업무량이 더 줄었을 것이고, 거기에 이번 입법안이 처리가 되면 기소권만 가질 검찰인데 굳이 인력이 지금처럼 많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대검도 없애고 지자체처럼 지방 기소청으로 가면 딱 좋을 듯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20일 윤리위를 열고 가세현과 시민단체 등이 제소했던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누가 누구를 검토한다는 것인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신뢰가 가지는 않지요. 국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없었던 국힘당이 무슨 징계를 한다는 걸까요? 황보승인은 왜 징계를 안 하는 걸까요? 자, 이번 징계는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도 징계가 다뤄진다고 하는데, 글쎄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을 징계한다는 걸 보니까 이쯤에서 이준석이 팽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이준석 이용할 만큼 다 했다는 걸까요?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